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매장 비용 관리법 강의를 맡은 박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들의 사업 비용을 줄이는 사례와 함께 매장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장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똑한 매장 비용 관리법 목차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매장 관리 혁신 사례, 두 번째로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혁신, 세 번째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활용한 생태계, 네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생태계, 다섯 번째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태계, 여섯 번째 키오스크를 활용한 생태계, 일곱 번째 서빙 로봇을 활용한 생태계,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매장 관리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숙박 예약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숙박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호텔들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하려면, 구축하려면 막대한 사업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 내가 사업 비용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힘들다 생각하는데, 이런 에어비앤비는 이런 비용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알아보면, 이제 남이 가지고 있는 숙박 시설을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 시설 이용자들에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숙박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모델은 숙소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숙소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매출이 33억 7,800만 달러, 약 2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2억 1,690만 명,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 약 97조 원이죠. 그 다음에 호텔 체인 1위 메리어트 호텔이 기업 가치가 420억 달러입니다. 2위 힐튼 호텔이 290억 달러. 지금 메리어트 호텔하고 힐튼 호텔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숙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델은 기존에 이제 집주인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 빈 방이 있는데 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싼 집세를 내고 있는데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이렇게 별장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만 사용하는데 이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집주인들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행객들의 좀 니즈가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제 여행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숙소를 가서 똑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돼 있죠. 여행 코스에 따라서,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여행객들이 좀 여행할 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없나, 이렇게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또 관광객으로 또 말고 현지인의 이제 좀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하고 싶다, 또 이런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런 집주인의 니즈와 여행객의 니즈를 좀 이렇게 연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이 숙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이뤄내는 사업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좀 많이 이용해 보셨지만은 에어비앤비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용자가 숙소를 아주 더럽혀 놓고 망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사용을 해 놓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이게 사업 모델은 이제 망한다. 예, 이게 이런 이제 뭐 뉴스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보상금을 다 수수료만 받은 사실 플랫폼 업체 책임은 없지만 그것을 다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만약에 숙소의 파손이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1,000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을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누렸죠.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거를 좀 돌파하면서 사업이 좀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그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의 숙소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플랫폼에 이제 올리고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그 사진사를 만약에 이제 숙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사진사를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전문 사진사가 가서 그 숙소를 촬영해서 이 플랫폼에 올려서 그 고객들이 봤을 때 정말 좀 다양한 각도로 어떤 그 모습을,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그 사업이 중도에 끊기지 않고 그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혁신 사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이제 배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 운송 거점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배달의 민족은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이제 플랫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 메뉴를 주문하는 그 고객들과 식당과 연결되는 플랫폼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달을 해주는 곳은 이게 이제 전문 대행 배달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우한 청년이라고 해서 배민 라이더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가입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배민 커넥터라는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은 어떤 그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모델은 이제 배달 수수료로 발생이 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상공인 그 어떤 점포의 그 메뉴들을 이제 고객들이 주문하게 되면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어떤 배달 후에 그 점포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매출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 1조 9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2,073만 명이 사용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4조 7,500억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점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배달까지 하는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배달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배달을 해주는 업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니즈가 예전부터 생겼었고요. 또 고객들은 점포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 시간이 또 가서 기다려야 되는 또 이런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또 방문하고 또 기다려서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배달을 받게 되면 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소요가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달의 민족은 이런 그 소상공인 점포의 그 니즈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제 그래서
어떤 유통망의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우리는 오프라인 어떤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좀 구축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내가 점포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 물건을 판다, 이게 사실 어려운데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용한 어떤 비용 절감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고객 예약과 결제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근데 네이버에 이제 검색되는 나의 업체 정보, 그 다음에 리뷰 등을 이제 직접 관리하고 고객 예약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이 이제 내 업체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콜, 그 다음에 예약 주문, 그 다음에 톡톡 등 고객과의 이제 그 메신저 서비스죠. 등을 해서 업체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제 간편하게 입력하고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바뀌는 영업 시간과 또 휴무, 또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들도 또 업체 이미지, 또 새 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하고 또 관리를 할수록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또 잘 알고 잘 찾아줄 수 있겠죠. 예, 고객 이용자들이 얼마나 내 업체를 찾고 있고 조회하고 있는지도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업체 페이지들을 고객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우리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가 어떻게 좀 달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스마트 콜, 예약 주문, 서비스 연결에 관련된 통계까지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이렇게 리포트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과 또 여러 가지 또 홍보에 관한 도움도 좀 받을 수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예약과 그 결제에 대한 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면 우리 이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런 그 툴이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가 사실상 이제 어떤 나의 가게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소액의 광고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그 예약과 또 결제, 그 다음에 광고 홍보까지 여러 가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고객 예약 결제 홍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또 플랫폼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작은 그 비용으로 어떤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매장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그 소상공인의 서비스, 그것을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다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를 위한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를 결제를 하고 또 그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그 쇼핑몰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구입할 때 결제가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네이버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또 이제 네이버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큰 비용 없이 이 시스템을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간단하게
이게 시스템을 매뉴얼대로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을 금방 만들어서 내 제품들을 간단하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판매자가 되는 건데요. 이 판매자가 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내가 그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판매자 유형을 세 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판매자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로 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 사업자로 해외 판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이것을 그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럴 때는 굳이 사업자를 만들어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내가 안 돼서 좀 이렇게 사업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복잡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처음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처음엔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내가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잘 됐을 때 그 후에 사업자로 바꿀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좀 사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한 게 두 번째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인 가입 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지켜주시면 처음 해보신 분도 쉽게 따라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많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좀 페이지를 만드느냐, 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자세하게 어떻게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 단에서 좀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태계를 알아보겠는데요. 고객 관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인 CRM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걸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고객 관리 시스템은 C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겠죠. 고객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웹사이트 주소, SNS,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 또는 잠재적인 고객과의 의사소통 이력을 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들, 예를 들어 전화 통화, 또 이메일, 주고받은 이메일, 또 온라인 채팅 등의 어떤 문의 내역 등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또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고객이 여러분들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구매 이력 등에 참고할 만한 모든 상황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RM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것에 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게 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요소가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효과적인지, 또 어느 타이밍에 다가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갈피를 못 잡고 어떤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서 어떤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존에 신규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사실상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RM을 활용하게 되면 고객 전환율을 높일 뿐 아니라 영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영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CRM을 이제 활용하면은 매출이 이제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객 지원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마케팅 전략을 평가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이제 이력과 구매 활동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이나 자주 묻는 질문들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밀접한 콘텐츠를 만들고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조직의 협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CRM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그 사업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CRM을 과연 이렇게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이 CRM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RM 프로그램은 또 구입 비용이 또 비싸고 또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사용 비용이 비싸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 CRM 기능들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고객 매출 관리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시면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전용으로 CRM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그 스마트 플레이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매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이 CRM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그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면은 매장 관리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출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제 활용한 그 비용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문과 결제가 이제 가능한 그 인건비 전략을 위한 키오스크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맥도날드나 커피숍, 식당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키오스크란 말은 이제 터키에서 유래된 말로 정원에 독립된 작은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신문이나 음료를 파는 매점 앞에 이제 작은 점포, 가판대, 자판기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정보 서비스 및 업무의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달말기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설치형 디지털 단말기와 함께 키오스크란 말이 뒤늦게 이제 수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키오스크라 하면은 거의 터치 스크린이 그 탑재된 그 무인 주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제 빌 게이츠가 지난 95년 저서인 미래로 가는 길에서 제시했던 키오스크 사업 전망 이후 키오스크는 대중화되었고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키오스크가 스마트 기기와 결합하면서 AR, GPS 기능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오스크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용된 것은 그 지하철에 이제 그 쿠폰 아니 그 지하철 그 티켓 사용 예전에는 지하철을 이제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지만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티켓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구매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그 무인 자판기에다 돈을 넣고 키오스크에 돈을 넣고 그 구간을 선택해서 이제 그걸 선택을 하면은 그 티켓이 나왔죠.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도 뗄 수 있고 또 인감증명도 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서류들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키오스크 그 기능이죠. 기계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게, 이제 은행 업무가 요즘에 이제 보통 일찍 문을 닫는데요. 문을 닫으면은 은행 창구 앞에 그 ATM기가 있죠. 그래서 그 은행 업무를 ATM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TM기도 키오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입출금 및 뭐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차츰차 이게 이제 어떤 그 일반 기업들에도 이제 그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승무원의 업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티켓 파는 것을 사람이 직접 했죠. 그래서 그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많은 인력을 인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하철의 티켓 판매기가 그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이 이제 그 인원들을 좀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관공서와 은행도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이 끝난 이후 또 이런 시간에도 그 어떤 이런 그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어떤 그 시간에 이제 업무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이제 2017년 전후로 이제 민간 업체들이 키오스크를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최저임금 시급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 키오스크가 상당히 그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서는 상당히 좀 인건비를 절감하는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좀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증대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나 가서 이제 햄버거를 주문할 때 이렇게 이제 줄을 다 서가지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메뉴도 뭐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편한 메뉴를 뭐 취소했다가 선택도 가능하고 다시 또 메뉴를 다양하게 내가 고를 수 있고 충분하게 부담 없이 이걸 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매출이 키오스크를 사용함으로 또 매출이 좀 소폭 상승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그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 대기 시간이 필요 없고 또 정확한 그 계산과 오류 없이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최적의 어떤 그 서비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인건비를 좀 줄이고 주문과 결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매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빙 로봇을 활용한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한번 저번에 식당에 갔는데 물건을 좀 주문을 했는데요.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이 음식이 로봇가 이렇게 위에 선반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서빙 로봇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봇가 계속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필요한 물건을 계속 누르면은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제가 이제 보통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자꾸 사람을 불러서 시키게 되면은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 서빙 로봇이 갖다 주니까 이게 좀 부담감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좀 부담감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고 좀 하여튼 좋았던 경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매장 안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하는 이 서빙 로봇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호텔에서도 이걸 이제 룸서비스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커피숍에서도 이제 메뉴를 좀 갖다 주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명하다는 이제 맛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홀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넓은 홀을 어떤 이렇게 서빙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서빙 로봇은 테이블마다 지정한 그 위치를 기억돼 있고
직접 움직이는 그 자율주행 방식의 그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래서 몸체는 이제 음식을 그 실을 수 있는 칸이 달려 있고요. 그 위에 접시가 올려놓여 있으면 그 손님들이 알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가져가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서빙 로봇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배달의 민족의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딜리브레이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빙 로봇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4개의 테이블까지 서빙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적재 용량도 50kg까지 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이제 과하게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강도, 노동의 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사용 방법이 간단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서빙 로봇은 음식을 놓고 테이블 번호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이제 음식을 싣고 움직이는데요. 이게 도중에 이제 손님이 서 있거나 종업원들과 맞닥뜨리면 장애물이 이제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피해가고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서빙 로봇은 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화 공정을 준비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을 뿐더러 렌탈 서비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서빙 로봇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매장 내에서 배달을 통한 인건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그 매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또 기업들은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업 사례와 서비스를 참고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창업하고 싶은 사업의 비용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Q&A 하기를 전에요.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또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우리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용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뭐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회사인데도 이런 그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보다 아니면 유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거는 바로 플랫폼의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 사업 아이템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내가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 사업하는 아이템보다는 어떤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소상공인이지만은 내가 어떤 오프라인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온라인 서비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구축되는 것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객, 예약, 관리, 결제, 홍보까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반드시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그 서비스,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플랫폼을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될 것은 고객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존의 고객 관리,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영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존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포스기를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 관리, 매출 관리 프로그램에도 이런 CRM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아시고 신규 고객들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 관리도 중요하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Q&A 시간을 갖는 시간을 잠깐 갖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업체를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그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게 정보와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접수를 해 놓으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사를 통해서 며칠 이후에 승인이 납니다. 자,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게 메뉴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가격, 또 사진, 뭐 이런 또 영업 시간, 휴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면 입력하고 예약 개시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들에게 이제 우리 가게의 정보와 메뉴들이 노출이 되고 고객들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그 밖에도 그 네이버 페이로 이제 고객들이 예약할 수 있는 그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심플하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결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기능이 있죠. 그래서 나의 가게를 내 주변 어느 지역에 선택해서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평가하는 리뷰 기능까지 있습니다. 또 리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톡톡을 통해서 고객들과 수시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고객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고객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이용하셔서 우리 이제 어떤 고객들하고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 쪽에서도 좀 굳혀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소상공 공인 확인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하셨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이제 이게 그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은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출에 대한 금리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만을 위한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상공 창업을 하신 다음에는 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서를 이제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전화하시면 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제 하면은 오토 플랫폼 가맹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토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죠.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합니다. 예. 먼저 이제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경우에는 SK 플래닛에 가입하시면 고객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데요. 그건 SK 고객센터 플래닛 고객센터 02-6119-0114로 이제 전화하시면 가입 절차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을 하는 이제 그런 배달의 민족겠죠. 또 무관 그런 쪽으로 또 가입을 하셔서 우리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고객들에게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고객센터 1600번에 987번으로 987번으로 전화하시면은 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한 플랫폼을 가입하셔가지고 그 플랫폼 이용하시면은
어떤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그 비용을 아끼면서 고객 매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길 속에서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또한 사업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해야 될까요? 기존의 사업 방식만 고집하시면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업 환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이 시대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 사업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역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상공 창업자분들께서도 소상공진흥공단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창업하시기 전에 또는 교육도 받고 또 지원도 받아서 창업을 하신다면 보다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똑똑한 매장 관리법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